안녕하세요. 짱짱이 나의 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다육맘님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셨죠. 뭐 거리대에 아이들 신문지 이불 덮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간지벽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들여놓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봐야 되겠다 하고 노지에 그냥 놔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젯밤, 그제밤 계속 신문지 이불을 덮고 거리대에서 그렇게 밤을 지샜는데 아직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답니다. 올 겨울은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비해서 길어질 거라는 그런 예감이 든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서 제가 키우는 철화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하나씩 두 개씩 모으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오늘 영상은 숙제예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창철화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철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제가 키우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봤답니다. 우선은요, 철화는 보통 일반 다육이하고 다르게 생긴 모양새가 다르지요. 이렇게 요 뒤에 보시면 입장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기는 아이들을 보통 철화라고 부르는데요. 요 철화의 몸에서 이렇게 보통의 꽃 모양을 가진 이런 로제트가 하나 붙어 있는 거를 쌩얼이라고 말을 하지요. 요 아이는 제가 저희 채널의 기술자님께 선물을 받은 아이예요. 1년 반 정도 됐죠. 이렇게 지금은 초록둥이로 있지만 저는 철화를 거리대로 대부분 내보내지 않아가지고 물이 들거나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저 베란다에 거리대에 나간 아이들 몇몇 빼고는 이렇게 초록동이로 아직 있는데, 베란다 안에서도 그래도 살짝 이제 점을 콕콕 찍어가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철화는 고슴도치처럼 생겼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이 아이는 커스피닷컴 철화입니다. 이 아이는 빛깔이 이렇게 늘 거의 살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아주 초창기부터 요 커스피닷컴을 키웠었는데요. 아주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있었죠. 그 아이가 지금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 작은 이렇게 쌩얼이 하나가 붙어 있는 게 아주 귀엽죠. 요 커스피닷컴 철화는 요 빛깔이 특색이랍니다. 다른 철화에 비해서 살구색의 빛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계절 다 이 아이는 요 빛을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철화는 일반 로제트에서 생장점의 변이로 생기는 게 철화지요. 생장점이 나선형으로 흩어져서 여러 군데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게 불규칙적으로 생기는 게 철화지요. 이 아이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노랑마리아 철화죠. 여기도 이렇게 철화로 촘촘히 엮어져 있으면서 이쪽에 이렇게 쌩얼이 붙어 있죠. 요거는 또 새로 이렇게 나왔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도 처음에 저희 집에 올 때 땅바닥에 이렇게 바닥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조금 자라가지고 키가 조금 이렇게 우위로 솟았어요. 저 뒤에 제가 노랑마리아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바닥에 딱 붙어 있죠. 저는 가급적이면 철화든 다육이든 키를 키우지 않으려고 달달 구워서 이렇게 못 크게 그렇게 관리를 하는 편이긴 한데요. 저렇게 철화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원래 성향이. 왜냐하면 생장점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가지고 나선형으로 있기 때문에 물관과 수관이 이렇게 이 아이 제가 블랙마리아 철화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온라인 쇼핑으로 데려왔던 그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아주 분갈이를 하고 나서 몸살을 엄청 했어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입장을 피지 않아서 두 번째 물을 주고도 입장이 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저면 관수를 했답니다. 이런 분에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요. 요 철화의 목대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제가 없어가지고 요 모습에 반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저면 관수를 하고 나서 이제서 얼굴을 이쪽에 조금씩 피고 있답니다. 여기는 아직 좀 덜 폈죠. 이쪽엔 좀 폈고요. 이렇게 철화는 물을 빨아들이는 관이 많아서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래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하는데
철화를 키우실 때는 물을 아껴서 키워야 된다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저 역시 뭐 일반 다육이나 철화나 물을 굉장히 아껴서 키우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 아이가 멋스럽긴 해도 철화,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철화는 키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애쓰는 편이랍니다. 이 철화는 물을 좋아하지만 물을 마디게 주면서 키워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물을 좋아해서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과습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요 철화 같은 경우에도 창도 그렇지만 아침에 멀쩡했다가 저녁에 무너져 내려앉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 있죠. 노랑마리아 철화예요. 이런 모습의 철화가 제가 좋아하는 철화랍니다.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얽혀 있고 여기도 아주 작은 생얼이 한 개, 두 개 정도 나와 있어요. 명찰에 가렸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아이도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 있었는데 조금 자라서 지금 이제 저 속이 목대가 보이려고 이만큼 조금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창철화죠. 창철화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땅바닥에 저렇게 딱 붙어서 자라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목대를 올린 것보다 약간의 뭐 우쭐하게 그렇게 키우는 거는 좀 보기 안 좋아서 가급적이면 키가 안 크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는 제가 거리대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러우랍니다. 제가 왜 철화라고 안 하냐 하면은요, 이 아이도 원래는 저희 집에 올 때 철화로 왔었어요. 이 러우 철화는 특성이 물을 좀 넉넉히 주면 철화가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일반 로제트 꽃 모양을 만들어요. 이 아이가 철화가 풀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모습 자체도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거리대에 있어 가지고 물을 이렇게 한껏 들이고 있는데요. 이 러우드가 특성이 철화에서 생얼로 풀렸다가 생얼에서 또 철화로 다시 엮여가는 그런 걸 자주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제가 러우 철화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 어린 러우 철화를 합식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예뻐서 매력을 좀 느끼다 보니까요. 하나에 하나에 모아가지고 두 포트, 세 포트 됐었어요. 그런데 한 곳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합식을 했는데 이 아이도 자리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답니다. 여기는 또 전부 철화가 풀려가지고 꽃 모양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또 철화로 잔뜩 엮여서 이렇게 있죠. 철화가 약간의 물을 좋아해서 물을 많이 주면 철화를 이렇게 풀렸다가 또 오랜 시간이 되면 또 다시 또 철화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키우는 을려심 철화 하도 자주 보여드려서 예쁘다 예쁘다 하고 이렇게 을려심 철화가 이 아이는 거리대에서 있었죠.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안쪽으로 지금 날이 추워서 추위에 약하다 해가지고 안에다가 들여놨어요. 이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늘 요즘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철화는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우는 천대전성 철화랍니다. 이 아이도 꽤 오래됐죠. 아주 오랜만에 보죠. 이쪽에 생얼로 돼 있는 부분이 올여름에 살짝 웃자랐는데요. 햇빛에 좀 달달 구웠더니 요 위에서부터 좀 촘촘히 지금 메워가고 있고 철화에 있는 쪽은 아주 빡빡하니 초록이라도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거리대에 나가도 그닥 물을 많이 들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또 철화는 종류는 거의 안쪽에서 키웠는데요. 이 철화는 또 직광을 조금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욕심을 부려서 아주 빛깔이 예뻤던 요 론 에반스 철화죠. 빨간 모습으로 여러 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물이 여름 동안 싹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물을 들여보겠다고 거리대에 내놨다가 이렇게 화상을 이렇게 입었답니다. 이렇게 화상을 한번 입고 나니까 겁이 나서 거리대 애들을 못 내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지금 요양 중인데요. 다시 촘촘하게 새 입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요즘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끝입장에 새로 나오는 아가 입장에서 핑크빛이 이렇게 돌고 있죠. 때가 되면 저절로 물이 들 텐데 욕심을 부려서 엄마가 밖으로 내놓는 바람에 이렇게 화상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못난 일을 만들었답니다. 아주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다시 또 잘 관리해서 예전에 예쁘게 물들었던 모습을 꼭 보리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아픈 바람에 분갈이도 못 해줬어요. 제가 철화나 창은 사각분에 키워야 되겠다 하고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던 그 아이랍니다. 철화의 특성이 한 가지가 뭐냐면요. 보통 다육이는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철화는 꽃이 피지 않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철화는 이 실제 나이, 저희 집에서 키운 지가 이제 2년이 됐으니까 뭐 두 살이나 3살 정도 됐겠죠. 농장에서 1년 묵었다고 치고요. 그런데 요 철화의 특성은 실제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가 다르대요. 왜냐하면 철화의 특성이 요 입장이요. 늘 어린 입장이 늘 어리기 때문에 꽃이 안 핀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항상 입장이 어린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철화의 특징이랍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다육이를 키우셨던 고수님들께서 철화는 꽃이 피기도 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 철화 자체로는 어린 잎이기 때문에 꽃이 안 피는데요. 이 철화와 같이 붙어 있는 요 쌩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반 로제트 형태의 꽃 모양이 쌩얼이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요 쌩얼에서는 꽃이 핀대요. 그래서 뭐 철화는 꽃이 핀다 안 핀다 이거를 논하기 이전에 이렇게 쌩얼로 돌아온 부분은 꽃이 피고 이렇게 철화로 엮여 있는 부분에서는 꽃이 안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키우는 아주 작은 철화가 저렇게 새 아이를 데려다 놨는데요. 오래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 베란다 거리대 안에 큰 화분 사이에 좁은 공간에 제가 끼워 넣었었는데요.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긴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아이는 흑계리 철화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 약간의 철화가 풀려가지고 쌩얼이 좀 많고 철화인 부분은 얼마 되지 않죠. 요 앞쪽에 조금만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아이예요. 요 흑계리 철화도 이렇게 은은하게 물이 들어오는 게 아주 너무 예뻐요. 요 살구색빛과 약간의 핑크빛이 도는 게 정말 예쁘죠. 그런데 요 철화 번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보통 철화의 번식은 잎꽂이를 통해서 많이 해요. 요 흑계리 같은 경우 잎꽂이가 아주 잘 되는 아이죠. 입장을 띄어서 잎꽂이를 하면 철화로 나올 확률이 70% 정도 된대요. 확률이 꽤 높죠. 그런데 일반 다육이에서 잎꽂이를 해가지고 철화가 되기는 확률이 10% 2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배웠답니다. 그래서 철화 잎꽂이를 하셔도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요. 자, 이 아이요. 아주 작은 아이, 제가 이 예쁜 분의 철화다 하고 저희 집에서 가장 작은 철화예요. 아직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있어요. 이렇게 작지만 또 나름 쌩얼도 붙어 있고 몸이 이렇게 꼬여져 틀어져서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철화가 저 뒤에 블랙블루아나 철화처럼 이렇게 이걸 용트림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멋스럽다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의 철화는 대부분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용트림을 한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서 이 아이도 살짝 틀기는 틀었는데요. 어리기 때문에 아직 많이 틀지는 않았는데 고수님들께서 저렇게 용트림으로 키우려고 하면 아주 일반화되지 않는 노하우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 용트림을 제대로 멋스럽게 구부려서 그렇게 키우려면 요 화분을 아주 작게 써야 요 용트림을 만들 수가 있대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아이가 성장 속도가 빠른데 쑥쑥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이 좁으면 아이가 저렇게 몸을 틀어서 용 모양을 만든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저 용트림을 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 거래요. 좀 아이를 괴롭히는 방법이라 뭐 권유를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멋진 수영을 만드는 이 용트림의 수영을 만들려면 스트레스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많이 굶겨서 키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 흙이요. 요 아이는 지금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최근에 데려온 아이인데요.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다 해서 지금 요대로 풀분에 겨울을 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농장표기 때문에 물이 아주 제대로 들어온 건데 그래도 요 아이는 어린아이예요. 아직 몸에 용트림을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살짝 이제 용트림을 하려고 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요 흙 속에 상토 비율을 낮추고 마사토 비율을 높여가지고 영양을 좀 덜 주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몸에 용트림을 만든다고 그렇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용트림을 해서 멋진 수영을 만들어 보려고 요 아이를 또 이렇게 빛감이 또 너무 멋스럽고 예뻐가지고 요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요. 요 아이도 또 역시나 볼칸 철화라는 아이인데요. 창철화 중에 하나죠. 창철화가 일반 철화도 물론 예쁘지만 요 창철화는 값이 나가고 또 고급지고 또 몸값이 좀 있지. 아무래도 이 멋스러움과 이 뾰족뾰족한 손톱의 이 모양 때문에 이 창철화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데리고 와 봤고요. 철화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깍지만 조심하면 뭐 다른 병충해는 그닥 많지 않다라고 책자에 돼 있는데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펜지 철화랍니다. 꽃 모양으로 펜지가 저희 베란다에 있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쌩얼이 이렇게 아주 작게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키 큰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에 이렇게 급성장을 했어요. 여기가 원래 데리고 왔던 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올 여름 한 해에 이렇게 쑥 자랐답니다. 이게 뭐 일반 다육이 같으면 웃자랐다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철화는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목대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키워야 멋스럽다는데 저는 이게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분갈이를 해서 봄에 또 깊이 묻어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펜지철화는 빛깔이 너무 예쁘죠. 여기서 거리대로 나가면 핑크색이 싹 도르면 더 예쁘겠지만 저희 거리대에 있는 펜지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붉은 빛도 그렇게 다 많이 들어오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연두연두한 색깔 자체가 예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고 있답니다. 자리가 너무 협소해가지고요. 거리대에 나가면 좋겠지만 이 철화는 입장이 다 어린 입장이기 때문에 직광을 좀 피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안에서 좀 과보해서 키워가지고 요 펜지 철화를 이렇게 쑥 많이 자라게 키웠지만 이 연두 색깔의 빛이 너무 예쁘고요. 이 아이도 살짝 이렇게 철화를 엮어가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래서 올 겨울을 무난히 넘긴다면 조금 다져서 관리를 해서 멋진 수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아주 예쁜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우는 유일한 바이솔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바이솔 철화인데요. 바이솔 철화를 한번 실패하고 이 아이를 두 번째 키우고 있다라고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거무줄을 치면서 생얼을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만들었어요. 성장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생얼이 이렇게 생겨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도 또 지금 생얼을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고스노치 등처럼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나선형 철화라고도 하고 이 철화 종류가 뭐 지퍼형도 있고요. 원통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저희 채널에 기술자님으로 계신 초이님께서 직접 키우시는 아이들을 사진을 하나씩 띄워드리고 감상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아이들은 다 대부분 어리기 때문에 그닥 뭐 예쁘거나 멋지거나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라고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중간중간에 띄워가지고 감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철화를 키워보는 길지 않은 경험이지만 아주 매력있고 그 나름대로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 자체가 건강하게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병충해도 그리 많이 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화도 아주 매력 있고 멋진 아이들이니까 한번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 철화가 몸값이 나가서 나는 못 키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렴이 철화도 많이 있어요. 요게 제가 아주 왕초보 때 데려다 키운 익스펙트리아 철화랍니다. 어저께 초이 기술자님께서 익스펙트리아 철화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키웠던 한 아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 익스펙트리아 철화가 물이 들으니까 그렇게 예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에 박혀있는 아이를 다시 꺼냈어요. 이 아이가 저하고 3년을 지내면서요. 입장을 떨궜다 다시 만들었다 떨궜다 다시 만들었다를 반복을 했던 아이예요. 생명력도 강하고 또 죽을 것 같으면서도 다시 살아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올 여름에도 순환이 있었죠. 요가 이렇게 똑 잘렸죠. 살짝 물음이 온 것 같아서 적심을 해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아가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요런 아이들은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주 몸값이 저렴한 아이들이에요. 농장에 가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00원, 2,000원이면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요 익스펙트리아 천화도 물이 들으면 아주 은은한 빛에 그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고 착한 가격에 예쁜 빛깔로 성격 순하고 그런 아이들로 먼저 시작을 하셔서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렇게 창철화도 어렵지 않아요. 몰라요.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는 무던하게 그닥 뭐 물을 많이 달라고 보채는 표시도 없고요. 물을 적게 주면서 키우고요. 또 햇빛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요. 요 정도 베란다 안에서 요 정도는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창철화를 데려다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 저렇게 일반 철화 러우철화나 이런 아이들도 몸값 저렴한 아이예요. 저 1,000원짜리 4개로 합식해서 이렇게 키우셔도 아주 철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철화도 키우다 보면 뭐 아플 수도 있겠지요. 물음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이상이 생기면 요 목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목대 있는데 이렇게 공중뿌리가 많이 나요. 공중뿌리가 뭐 조금 나는 거는 일반 다육이하고 똑같이 거의 정상적인 거고요. 저 공중뿌리가 많이 심하다 싶으시면 뿌리에 이상이 생겨서 공중뿌리가 많이 나고 내가 아프다라는 표시를 내는 거래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서 뿌리가 물렀는지 말랐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최근에 이렇게 분갈이를 했잖아요. 이렇게 예쁜 예운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요 앞에 예운분 똑같은 예운분이 색깔별로 이렇게 있죠. 요게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제가 영상 하나를 구독자님의 숙제를 맡아서 제작을 한 적이 있어요. 추위에 약한 다육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댓글을 주셔가지고 숙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 숙제를 내주신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화분을 제게 선물을 또 주셨답니다. 제가 다니는 농장을 어떻게 아시고 거기다가 화분을 이렇게 맡겨놓고 가셨어요. 저에게 주고 싶다고. 답례도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예쁜 분을 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답니다. 요 내부는 조금 이렇게 비어 있고요. 그 5개 중에서 하나이 요 빨간 분에다가 커스피다건 철화를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예쁘게 키워가지고 자라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철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